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제7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66번 개의면적과 법정연금면적입니다. 69회 4교시에서 지위가 다른 세 개의 인분면적과 벌기제적이 아래표와 같을 때 이를 인분의 개의면적과 법정연금면적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개의면적이란 일정한 사업상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어느 일정한 토지 생산력을 기초로 하여 각각의 임지를 생산 능력에 따라 계산적으로 정해진 크기를 말합니다. 임지는 부분적으로 생산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임지의 생산 능력에 알맞게 각 연계별 면적을 가감하여 각 연계의 벌기제적이 동일하도록 수정한 면적을 말하며, 즉 개의면적은 수평적, 현실적인 토지면적을 실질적인 토지면적으로 수정한 면적이며, 이것은 일정한 토지 생산 능력에 따라 계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개의면적은 기준 인분의 벌기제적분의 해당 인분의 벌기제적 곱하기 해당 인분의 면적으로 합니다. 벌기평균제적은 F1, F2, F3 분의 Q1, F1 플러스 Q2, F2 플러스 Q3, F3로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A인분의 면적 200 그리고 B인분의 면적 400, C인분의 면적 400을 더하고 분자에는 1헥타르당 그 벌기제적 A인분의 벌기제적 100 곱하기 면적 200 그리고 B인분의 제적 150 곱하기 400 그리고 C인분 200 곱하기 400을 해서 벌기제적은 160 입방이 됩니다. 각 인분의 개의면적을 산출하면 A인분의 개의면적은 160, 여기 벌기평균제적 160분의 헥타르당 벌기제적 100 곱하기 면적 200 해가지고 125, B인분의 개의면적은 벌기평균제적 160분의 1헥타르당 B인분의 벌기제적 150 곱하기 400을 해서 375, C인분의 개의면적은 160분의 200 곱하기 400 해서 500헥타르가 됩니다. 법정연금면적은 해당 인분의 벌기제적 분의 기준인분의 벌기제적 곱하기 인벌기 분의 산림면적 합계된 산림면적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연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A인분의 법정연금면적은 해당 인분의 벌기제적인 100분의 기준인분의 벌기제적인 160을 곱해서 그 인벌기를 인벌기 비고란에 보면 그 문제에서 인벌기가 100년으로 했기 때문에 100년 곱하기 산림면적 총 산림면적 그 A, B, C의 인분의 산림면적 1000을 나눠 가지고 거기다가 연계수 1년급의 연계수가 10연계이기 때문에 10을 곱해서 160이 됩니다. B인분의 법정연금 면적과 C인분 법정연금 면적이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연급수는 법정연금 면적 분의 산림면적 인분별 산림면적이기 때문에 A인분의 연급수는 법정연금 면적 160분의 산림면적인 200, A인분의 산림면적 200을 나눠가지고 1.25가 돼가지고 약 1개, 그리고 B인분의 연급수는 그
B인분의 법정 연금 면적 106 헥타르 분의 면적 B인분의 면적 400을 나눠가지고 3.77 곧 3개가 됩니다. 그리고 C인분의 연급수는 80에서 400을 나눠가지고 5개가 됩니다. 이건 소수점 반올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즉 9개의 연급이 있게 됩니다. 이상은 신고 산림경영학 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7번 법적 연금면적과 연급수입니다. 75의 1교시에서 산림면적이 1000헥타르이고 임벌기가 50년이며 연계는 10일 때 법정 연금면적과 연급수를 계산식을 쓰고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법정 연금면적은 A는 임벌기 U분의 산림면적 F 곱하기 연계수 N입니다. 그래서 50, 즉 임벌기가 50, 그리고 산림면적은 1000헥타르 곱하기 연계는 10연계 해가지고 200헥타르가 되고 연급수는 법정 연금면적 A분의 산림면적이기 때문에 그 법정 연금면적은 위식에서 보는 것처럼 임벌기분의 산림면적 곱하기 연계수이기 때문에 그를 계산하면 연계수분의 임벌기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10 나누기 50이 돼 10분의 50이 돼가지고 5개가 됩니다. 이상은 신고 산림경영학 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8번 법정님의 구비조건입니다. 72의 4교시에서 법정님의 구비조건, 그리고 89의 3교시에서 법정님의 개념 및 내용을 설명하고 동시에 법정님에 대한 발전적 비판을 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법정님의 개념을 살펴보면 경영 목적에 따라 임목을 벌채하여도 그 산림의 생산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산림을 말하며 이와 같은 상태를 법정 상태라고 합니다. 작업급에 의한 산림의 생산 조직화에 있어서 그 이상적 개념으로 제시된 이념적 산림 조직을 법정림이라고 합니다. 법정림이란 재석수학의 엄정 보속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 조건을 완전히 갖춘 산림을 말합니다. 즉 산림 생산의 보속이 완전히 이행되어 경영 목적에 따라 벌채하면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산림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법정 상태라고 합니다. 법정림은 산림 생산 조직의 규범으로서 전통적으로 개벌 작업의 보속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택벌 작업이나 기타 다른 작업법에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택벌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법정림은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속적 경영의 산림에 있어서 생산 조직을 이해하고 개벌을 주제로 하는 현실림의 생산 조직화를 위해서는 법정림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법정림의 구비조건, 요건 4가지 요건, 법정 연급분배, 법정 인분배치, 법정 생장량, 법정 축척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 연급분배로 모든 임령의 산림이 등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 같은 연년의 수확을 균등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정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계수 N은 임벌기 연수와 같으며 각 인분의 면적 즉 법정 연계 면적 A는 산림면적 F를 임벌기로 나눈 것으로 A는 U분의 F가 됩니다. 식에서 A 법정 연계 면적 A는 U 임벌기 분의 산림면적 F를 임벌기로 산림면적을 나누면 됩니다. A는 법정 연금 면적은 A 법정 연계 면적 곱하기 N 1년급에 포함된 연계수를 하면 A는 U분의
F이므로 곱하기 N이 되며 연급수는 A분의 U로 여기서 A는 F분의 U분의 F이므로 결국 A는 A분의 F가 됩니다. 연급수는 A분의 F가 됩니다. 법정 인분 배치는 살림을 구성하는 각 인분이 임목의 이용, 보호 및 갱신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살림의 보존과 수확의 보속을 확보하는 법정 조건입니다. 법정 인분 배치의 구비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각 연계의 인분은 벌채목의 반출상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어떤 인분을 벌채하는 경우에 인접하는 잔존 인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인분의 갱신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배치합니다. 다음 법정 생장량은 법정 축척의 연년 생장량을 말하며 법정님의 경우 전체 살림의 1년 생장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법정님의 1년간 생장량, 즉 법정님의 각 연계 인분의 연년 생장량의 합계인 법정 생장량 Z는 벌기 인분의 제적 VU와 같습니다. Z1은 1년생은 1년 동안 생장량, 그리고 생장량 V는 그 벌기 인분의 제적, 2년생의 제적은 2년생의 제적에서 1년생의 제적을 뺀 연년 생장량, 그리고 계속해서 하면 결국은 Z는 AU가 됩니다. 즉 법정 생장 Z는 인분 벌기 인분 제적 VU와 같게 됩니다. 식에서 Z1, Z2, Z3, ZU는 각 연계의 줄임목의 연년 생장량을 말하며 V1, V2, V3, VU는 연년 생장량의 제적을 말합니다. 다음 법정 축적은 연급 분배와 생장 상태가 법정일 때 보유한 작업급으로서 전체의 축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줄임목의 하계 축적으로 계산됩니다. 연급 상태와 생장 상태가 모두 법정 상태일 때 보유할 작업급의 전체 축적, 즉 매년 균등한 재적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살림 축적을 말합니다. 수확표에 의한 법정 축적은 법정 인분 재적 수확표는 통상 N년 5년 또는 10년마다 재적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M1, MN, M2N, MUN로 하며 벌채 직전 추기의 법정 축적은 벌기 축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N은 N은 통상 5년이나 10년을 하며 법정 축척에다가 법정 연계 면적 UF를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벌채 직후 춘기의 법정 축척 VH는 이유식에서 벌기 인분의 제적 VU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하기의 법정 축척 VS는 춘기와 춘기의 평균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은 시계에서 구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더하고 빼면 없어집니다. 춘기와 추기를 더하면 하기 축적은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축적 간단한 하기의 축적 VS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다음 벌기 수확에 의한 법정 축적은 인분 생장량은 연년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생장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벌채 직전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벌기 평균 제적량에 의한 방법은 1헥타르의 벌기 평균 생장량을 Z라고 하면 VU는 UZ입니다. 따라서 전님의 벌기 평균 제적량을 Z라고 하면 Z는 UZ이므로 VU는 Z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정 축적식이 얻어집니다. 다음 법정 벌채량은 법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벌채할 수 있는 제적으로 법정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법정 연벌량 NAC는 법정 벌채량 Z와 일치하고 이 수치는 벌기 평균 생장량 MAI의 윤벌기율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법정임에서 법정 상태를 파괴하지 않고 특히 법정 축적을 감소시키지 않고 벌채되는 제적을 말합니다. 법정 연벌량의 법정 축적 vs 하계 축적은 에 대한 배분율을 법정 수확률 P라고 합니다. 법정 연벌률 P는 법정 축적, 하계 축적의 분의 법정 연벌량 곱하기 100으로 법정 축적 vs 분의 법정 인분 제적 곱하기 100이 됩니다. 법정 축적은 2분의 U 곱하기 MU이므로 P는 U분의 200이 됩니다. 법정 벌채량 MU는 100분의 벌채 연벌률 P 곱하기 법정 축적이 됩니다. 법정임의 발전적 비판을 보면 개벌 작업에서 발생한 법정임은 단순한 이념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임 시업에 대한 산림 경리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제적 수확 보석의 조건을 제시하는 모델로서 가치가 인정됩니다. 와그너는 종래의 법정임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 상태로 강제로 정형화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였으며 법정 상태는 경영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하며 각각의 목표에 부응하여 실현 가능한 시업상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지는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수종의 혼효 및 품종에 관하여 환경적으로도 경영적으로도 가장 좋은 상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목의 갱신 및 보육이 환경에 적합해야 하며 산림 생산 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한 보호 조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통 및 운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실적 의미의 법정임은 경영 목적에 보다 잘 적합되도록 조직된 산림이며 바람직한 경제적 조직, 기술적 조직 및 보호적 수학규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9번 산림의 생산기간입니다. 105회 1교시에서 인벌기와 벌기량의 차이점, 그리고 108회 1교시에서 정리기와 갱신기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의 생산기간을 살펴보면 작업급의 조직화에는 벌채열 구뿐만 아니라 생산의 조직화에 필요한 기간의 예측을 요구하므로 생산기간을 결정함으로써 벌채열구도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생산기간으로는 통상 윤벌기를 적용하고 그것을 몇 개의 분기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지만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는 윤벌기 대신에 계량기, 정리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택벌, 골라배기를 하는 작업급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기년을 선정하여 순환 택벌을 하고 전벌 작업을 하는 작업급에서는 갱신기를 설정하여 임목을 갱신합니다. 여기서 전벌 작업은 벌기에 달한 일제림에서 실시되는 주벌이지만 애비벌, 하정벌, 후벌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벌기령과 벌채령을 살펴보면 벌기령이란 인분이 처음 성립하여 생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성숙기에 도달하는 계획상의 연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벌기령은 경영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연령으로서 경영상 가장 적합한 벌채 연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벌기령은 경영 목적뿐만 아니라 경영 사정과 생산 요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일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벌기령이 산림 경영계획상 중요한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어 벌기령의 결정은 산림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들 산림의 자연적 또는 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때가 벌채 연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토지 생산업인 농업에 있어서 농작물은 생리적으로 그 성숙 시점이 용이하게 확인되어 수확기를 결정지을 수도 있지만 임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생장기간이 길고 그 생산기간이 또한 불확실한 것이 특징이어서 생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성숙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목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유령 임목을 제외하고는 어린 임목에서부터 큰 임목에 이르기까지 수종과 제적에 따라 그 이용 가치가 다르고 임업의 수익률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벌기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영 목적과 경제 사정 및 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인자들을 종합한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채령은 벌기령의 경영계획상 인위적으로 수정한 성숙 연령인데 대하여 벌채령은 임목이 실제로 벌채되는 연령을 말합니다. 임목은 산림의 경영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계획된 벌기령에 벌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벌채 순서 변경에 따른 벌채를 비롯하여 특수한 목재수에 대한 공급, 경영주의 재정사정 또는 풍해, 설해 및 병충해목의 처리 등이 그것입니다. 임목이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벌채된다면 벌채령이 곧 벌기령과 일치하여 그 임목은 벌기령에 벌채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벌기령과 벌채령이 일치할 때의 벌기령을 법정 벌기령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때의 벌기령을 불법정 벌기령이라고 하여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목경영상 대부분의 인분에 대해서는 영린계획에 나타난 벌기령과 벌채령이 일치합니다. 또한 벌기령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낱말로 인벌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벌령은 한 작업급의 평균 벌기령으로서 이것은 대면적의 산림경영에서와 같이 같은 작업급 내에서도 인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위의 차이가 나타나 임목의 성장이 달라지게 되므로 개개 인분의 벌기령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경영적 면에서 볼 때에는 한 작업급의 임목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인분의 평균적 벌기령에 벌채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때의 벌기령을 인벌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벌기와 회기년을 살펴보면 인벌기는 임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여 벌채할 때까지에 요하는 기간을 산림 경영 개념으로 택한 것이 인벌기입니다. 즉 인벌기는 작업급에 속하는 전체 산림을 일순벌 하는 데 요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벌기는 작업급에 대해 성립하는 기간 개념이며 벌기령과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벌기와 벌기령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인벌기는 작업급에 성립되고 벌기령은 인분 또는 수목에 성립됩니다. 인벌기는 기간 개념이고 벌기령은 연령 개념입니다. 인벌기는 일순벌 하는 데 요하는 기간이며 임목의 생산기간과 일치합니다. 벌기령은 임목 그 자체의 생산기간을 나타내는 애상적 연령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벌기는 연년작업이 진행되는 작업급의 전 임목을 일순벌 하는 데 요하는 기간입니다. 인벌기 개념은 원래 개벌 작업에 기인하는 법정인 사상의 소산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택벌 작업을 하는 작업급에 있어서도 때론 인벌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산림경영에 있어서 인벌기의 역할은 작업급을 법정 상태로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하였습니다. 인벌기는 작업급의 법정 연급 분배를 예측하는 기준으로서 법정 연벌 면적이나 법정 연벌 제적의 계산적 기초로 이용되어 법정 축적, 법정 생산량 등을 추정하는 요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또 현실림에서 벌채 열구를 계획하고 장래 보유해야 할 축척의 기준을 구하거나 지속적
수확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윤벌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수확 규정법의 대부분은 윤벌기를 산정의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벌기는 각종 벌구식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이므로 택벌, 골라배기 작업 또는 그것과 유사한 작업에 있어서 윤벌기의 필요성이 극히 드뭅니다. 회기년은 택벌 작업은 전체 산림에서 벌기에 도달한 임목을 매년 벌채하는 것이 이상적인 기본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각극을 몇 개의 택벌구로 나누어 매년 한 구역씩 택벌하여 일순하고 다시 최초의 택벌구로 벌채가 회귀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n개의 택벌구를 나누면 n년마다 동일한 택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귀하는 데 필요한 기간 n을 회기년 또는 순환기라고 합니다. 회기년의 연수는 사업의 집약도, 수종, 입지 조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회기년이 길어지면 그만큼 택벌 작업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작업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회기년을 택벌 작업으로 하는 산림에 설정되는 기간 개념입니다. 또한 택벌림의 윤벌기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윤벌기가 회기년의 정수배가 되도록 회기년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기년 길이의 장단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림 관계입니다. 회기년은 조림의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그 길이를 짧게 하여 1회 벌채량을 적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다루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림 기술적인 견지에서도 10년 또는 그 이하가 될 때 잇목의 생장 촉진과 수종 구성 상태의 개선 및 병충해에 따른 고선목 처리 등을 통하여 잎내를 정리하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의미에서만 본다면 1년의 회기년인 전림 연년 택벌로 옮겨질 때 생물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기년이 짧을 때에는 면적당 벌채량이 적은 대신에 우량 잎목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기업의 이윤면에서도 일부 소경목 생산이 예상되는 긴 회기년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호관계입니다. 산림의 보호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짧은 회기년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긴 회기년을 채택하였을 경우에는 면적당 벌채량이 많아져서 잎목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풍설해로 인한 잎목의 피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임지의 노출이 심하여 토사 붕괴로 인한 피해도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벌채 작업 관계입니다. 회기년의 장단을 벌채 작업적인 면과 결부시켜 본다면 벌채, 집재, 음재 관계 등을 고려하게 되고 이는 단위 면적당 많은 벌채를 해야만 유리하므로 긴 회기년이 유망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잎목 경영을 하려면 산림의 기본 구성을 파괴하면서까지 다량의 벌채를 통한 긴 회기년의 채택보다는 조림보호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벌채 작업을 할 수 있는 회기년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기반시설 관계입니다. 임업 경영의 기반시설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도와 방화시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에 투자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면적당 다량의 잎목을 벌채하여 시설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긴 회기년을 원하게 되고 이때 특히 시설비의 다소가 첫 회기년의 길이를 제한하는 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항구적인 시설이 되므로 계속적인 임업 경영에 이용할 수 있어서 점차 짧은 회기년의 채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인분 제적과의 관계입니다. 세련된 택벌림 시업에 있어서 회기년의 결정은 택벌된 인분 제적이 택벌 직전의 제적으로 회복하는 데 요하는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벌채 작업상 가장 유리한 택벌률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현실림의 기대 축적에 비하여 과부적이 있을 때에는 택벌 제적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기대 축적을 미리 정하고 이에 복귀하는 데 요하는 연수를 계산하여 회기년을 결정합니다. 보통 회기년은
6에서 10년 또는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기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너무 길면 하층목이 피합되거나 택벌구역이 너무 좁아져서 사실상 그 구역을 개발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개벌을 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택벌림에서는 윤벌기를 결정할 때 윤벌기는 회기년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여 회기년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량기와 갱신기를 살펴보면 계량기 정리기는 윤벌기는 작업급에 있어서 지속적인 벌채갱신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설정됩니다. 따라서 연급관계가 법정 내지 법정에 가까운 작업급에서는 윤벌기를 이용하여 연벌량을 구하여 성숙한 인분을 순차적으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급의 연령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노령님이 극히 많은 경우 또는 유령님이 많은 경우에는 윤벌기에 의하여 연벌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노령님은 오랫동안 존치하게 되면 반면에 미숙인분은 벌채되어 그 어느 쪽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둡니다. 계량기는 정리기라고도 하며 계량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설정됩니다. 계량기는 계량을 요하는 노령님이나 불량인분이 많은 작업급에서는 윤벌기보다 작고 반대로 유령님에서는 윤벌기보다 길기 때문에 계량기 종료 후에 수학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계량 기간 중에 표준 연벌 면적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합니다. 표준 연벌 면적은 계량기 분의 작업급의 면적에서 갱신 면적을 뺀 것을 계량기로 나누면 됩니다. 이와 같이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개벌 작업을 하는 살림에는 기간 개념이며 임상 계량을 완료할 때까지 유하는 예상적 기간입니다. 다음 갱신기는 일반적으로 갱신기란 산벌 작업에 있어서 설치되는 예상적인 기간 개념으로 산벌 작업은 예비벌, 하정벌, 후벌로 나뉘어 갱신이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예비벌을 시작하여 후벌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갱신기라고 합니다. 현실림의 갱신이 완료되는 기간은 인분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영림계획상에 있어서 작업급에 일정한 갱신기를 예측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벌 작업에서의 갱신기란 벌채 후 벌채목이 반출되고 새로 살림이 조성될 때까지 연수를 말합니다. 이때에도 특별히 벌채질을 휴경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갱신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벌채 후 식재가 가능하여 갱신기가 없을 때는 윤벌기와 벌기령은 일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0번 벌기령입니다. 72회 4교시에서 생리적 벌기령, 그리고 98회 1교시에서 토지 순수익 최대 벌기령의 영향인자, 105회 2교시에서 경영목적에 따른 최적 벌기령 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벌기령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128회 1교시에서 임업 경영의 목적에 따른 벌기령의 종류 7가지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벌기령의 개념을 살펴보면 벌기령이란 인분이 처음 성립하여 생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성숙기에 도달하는 계획상의 연수를 말합니다. 벌기령은 경영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연령으로서 경영상 가장 적합한 벌채 연령이 되도록 자연적, 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인분의 평균 생산 기간을 의미하며 보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벌기령은 개별 인분의 실제적인 이용 연령, 벌채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확 시기의 결정은 벌기령과 목표 경급을 감안하되 당해 인분의 양적, 질적 성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벌기령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조림적 벌기령으로 살림 자체를 가장 왕성하게 육성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근본 뜻이 있으며 조림성, 생리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자연적 벌기령 또는 생리적 벌기령이라고도 합니다. 천연갱신이 적합하나 집약적 산림 경영에는 무의미합니다. 공예적 벌기령은 이목이 일정한 용도에 적합한 크기의 용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벌기령으로, 예를 들어 신탄재의 경우 흉고직경 10에서 15cm일 때 수확표 연령을 적용합니다. 특수한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수익성의 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벌기령입니다. 또한 이 벌기령은 용도에 따른 형상보다는 수종의 선택이 앞서야 합니다. 특수한 용도에 적용되면 짧은 벌기령이 유리합니다. 제적 수확 최대의 벌기령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벌기령입니다. 단위 면적에서 수확되는 목재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연령을 벌기령을 하는 방법, 즉 벌기 평균 생산량이 최대인 때를 벌기령으로 정합니다. 제적 수확 최대 벌기령은 경제적 변동과 관계없이 제적 수확만 최고로 만족시키면 되는 실용적 벌기령이므로 산림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 벌기령은 공익성을 띤 국유림과 공유림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일정한 면적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최대의 화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령을 벌기령을 하는 것으로 수입만 합계하고 자본과 이자 계산은 하지 않는 점이 단점입니다. 주벌 수입과 간접 수입을 얻은 시점의 차이가 있으나 간벌 수입입니다. 주벌과 간벌 수입에 얻은 시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의 총액으로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본에서 이자가 생기는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산림의 총수익을 올리는 데 들어간 일체의 경비를 공제한 산림 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연령을 벌기령으로 하는 것으로 조림비와 관리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축적에 대한 생장이 보통 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림도 있으므로 일반 경제적 경영 측면에서 볼 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벌기령이 가장 길며 보석의 안정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다음 토지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수확의 수입 시기에 따르면 이자를 계산한 총수입에서 이에 대한 조림비, 관리비 및 이자를 공제한 토지 순수입의 자본가가 최고가 되는 때를 벌기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임지에 대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의 자본가가 최대가 되는 시기, 즉 토지 기만가가 최대가가 되는 시기를 벌기령으로 정한 것으로 이율에 따라 벌기령이 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지 기만가란 임지를 임목 생산에 이용하여 그 임지에서 영구히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장래에 임지에서 기대되어지는 순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토지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살펴보면 먼저 이율이 높을수록 벌기령이 짧아집니다. 주벌 수확은 소경목에 비하여 대경목의 단가가 높을수록 벌기령이 길어지고 이에 반하여 소경목과 대경목의 단가 차이가 적을 때에는 벌기령이 짧아집니다. 간벌 수입은 간벌량이 많고 간벌 시기가 빠를수록 벌기가 짧아집니다. 조림비가 적을수록 벌기령이 짧아지지만 이의 영향은 극히 적습니다. 다음 관리자본은 벌기령의 장단과는 무관합니다. 다음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은 순수익의 생산 자본에 대한 비, 즉 수익률 최고의 시기를 벌기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순수익의 자본에 대한 이율이 최고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수익성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 사업 경영에서도 보통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벌기령의 특성과 적용을 살펴보면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벌기령은 경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산림의 상태, 인분의 구조와 경영 상태,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등 여러 조건들에 의하여 거기에 맞는 경영 목적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벌기령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벌기령의 결정은 산림의
경영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최적 벌기령의 결정은 임업 경영의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 조림적 벌기령은 천연갱신에 다소의 영향을 끼치지만 실질적인 혜택 여부는 경영 방침에 따라 달라지며 집약적인 임업 경영에서는 무의미한 벌기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예적 벌기령은 특수한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벌기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익성의 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벌기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짧은 벌기령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벌기령은 용도에 따른 형상보다는 수정의 선택이 앞서야 합니다. 그것은 수정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알맞는 형상이 될 때를 벌기령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표고자목의 생산을 위한 참나무류의 벌기령은 표고자목이 일정한 형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벌기가 요구되고 이 벌기령으로 벌치되는 참나무류가 맹화력을 이용한 갱신이 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는 조림적 벌기령과 관련이 깊고 이는 수익성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적 수확 최대의 벌기령은 경제적 변동과 관계없이 재적 수확만 최고가 되어 만족시키면 되는 실용적 벌기령이기 때문에 산림의 공공성과 동시에 고려할 때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유림의 경우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가 정부의 일촉 사업으로 산림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곧이어 1965년부터 영민계획을 작성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에 대한 표준 벌기령을 소나무 40년, 낙엽송 30년, 편백 50년, 참나무류 외림 20년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1987년 다시 이를 소나무 44년에서 55년, 30에서 40년, 잣나무 50에서 60년, 35에서 50년, 리기다 40에서 50년, 25에서 40년, 낙엽송 25에서 35년, 20에서 25년, 삼나무 40에서 45년, 25에서 35년, 편백 40에서 50년, 25에서 35년, 참나무 25에서 45년, 20에서 25년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산업비림의 벌기령입니다. 처음에 실시하였던 벌기령은 평균 생장량을 기준으로 한 재적 수확 최대의 벌기령을 채택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주로 유령림으로만 조성된 빈약한 자원으로서 목재 수확의 공급이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소경재 생산으로도 이용 가능한 펄프 제지공업의 원료로 많이 활용하는 등 순수익 최대보다 오히려 공예적 이용이나 재적 수확 최대에 중점을 두고 결정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벌기령을 다시 상향 조정한 것은 점차 수익면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약간 높여 조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적 수확 최대의 표준 벌기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화폐 수확 최대의 벌기는 화폐 수확 최대의 벌기령은 주 수입과 간벌 수입을 얻는 시점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금액의 합계인 총액으로서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본에서 이자가 생기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리적 견지에서 총수익의 최대 획득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계산은 축적에 대한 생장이 보통 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림도 있을 것이므로 일반 경제적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기령 가운데 가장 긴 벌기령을 나타내므로 어떠한 목적하에 토지 및 임목 자본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경영비를 공제한 소득을 최대로 하려고 할 때, 즉 현실적으로 민유림보다는 공유림과 같은 보속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경영을 적용할 수 있는 벌기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토지 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이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벌기령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결점이긴 하지만 경제가 안정된 상황 하에서는 보통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채용될 수 있는 벌기령입니다.
따라서 평균적 장기 시장 이율을 사용한다고 할 때 벌기량은 낮아지므로 국공유림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7번째, 수익률 최대의 벌기량은 순수익의 자본에 대한 이율이 최고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 사업경영에서도 보통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의 계산은 동일 사업에 있어서 이것에 투자한 액수의 다소에 따라 이율에 차이가 생기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지만 임업 경영에서 추구하는 경영성, 합리성 및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되고 토지 순수익 최대의 벌기량 계산과 같이 이율의 선정만으로서 예민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벌기량은 일반 기업과 같이 살림을 경영하려고 할 때 의의가 있는 것으로 기업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53쪽과 신고 임업경영학 64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강 2교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